한국 국정원이 그야말로 그 중국 정부 손바닥 위에서 놀았다고 보는 거죠.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놀아놨던 거죠. 지금 국정원도 이미 알았을 거예요. 중국 정보기관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이미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. 지난해 10월 23일 국정원 정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. 그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이게 그 원에서 만약에 나중에 자료 중국에 갔는데 정당하게 받으면 상관없는데 막말로 원에서 그냥 좀 바꿔줘라 해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. 그걸 도장 찍어서 오면은 중국 그거 찍혀서 오면은 완전히 유호성 씨는 유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무슨 말이에요 그게? 서류를 원해서 중국 쪽에다가 좀 수사를 해줘라. 이렇게 해갖고 도장 찍어서 오면은 재판부에서 이거 중국 기관에서 찍어준 거 아니냐.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변호사님한테 전달하죠. 그로부터 열흘 뒤 검찰은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습니다. 그의 경고대로 된 것입니다. 그는 국가정보원 정보원이라고 합니다.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. 10월 23일 날 나한테 위조된 서류가 올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어요. 했죠.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11월 초에 돼가지고 실제로 그 위조 서류가 지금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중국에서 저희 그 도와주시는 정보기관 쪽 사람이 알려줬어요. 내용. 서류 위조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하든가 뭐 말이라도 해놓으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뭐 모르는 것처럼 중국 땅에서 서류 위조하고 있냐고.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 현급 씨는 그 중국 말고 그러니까 북한 쪽 공작원들이 한국보다 더 정보력이 센 데인데 그쪽에서 대놓고 접경 지역에서 위조하고 다니고 있는데 북한 쪽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이렇게 서로 위조하고 다니고 있다. 그러니까 무슨 간첩을 잡는다는 데가 협조자들이 중국의 땅에서 다 노출됐고 그거를 중국에서 경보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도 무리수를 뒀는데 지금 와갖고는 원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협조자를 팔아먹은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는 위조된 문서가 제출되기 전 중국 전산망을 통해 유성 씨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우리 중국의 협조자를 통해 갖고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 한번 좀 열람을 해보자 하니까 그 출입경 기록을 5년, 10년, 15년, 20년 단위로 권한으로 발급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20년짜리 기록을 다 보는 사람은 기관의 장급이고 보통 직원은 10년에서 15년 걸 끊어주는데 저는 이제 10년만 보면 된다 했어요.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필요도 없으니까 보니까 가장 마지막이 입으로 끝났다고. 입으로. 그러니까 그 전에 거 2개 입으로 돼 있다는 거죠. 그가 중국 전산망에서 확인한 기록은 입. 북한에서 중국으로 3번 연겁 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나중에 변호인 측이 제출한 기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과 정보교류 체제가 되어 있는 북한 쪽의 기록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거는 이제 그쪽도 출국으로 끝났죠. 북한에서 출국한. 그렇죠. 그 10시인가? 10시 이전에 출국한 걸로 끝났죠. 거기서 끝났어요. 들어온 거는 그 이후에 들어온 건 없는 거죠. 그는 자신이 본 북한 측 기록에는 북한 측 회령세관에서 나간 시간이 10시 이전이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유성 씨가 중국 쪽 삼합세관에 들어온 시간은 10시 24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양쪽을 다 확인해 본 거예요. 중국 쪽도 확인해 보고 이제 북한 쪽도 확인해 보아서. 그러니까 유성 씨가 한 번만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네요. 지금. 그렇죠. 그때 그 시간이 이제 북한에서 나온 거는 9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시 단위로 끊어져 있었어요. 적어도 제가 볼 때 유성 씨가 이적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에서 볼 때는
이적 행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진 않죠. 어떤 간첩이든 간에 한국에서 정보를 가져가든 뭐 빼돌리든 간에 자기 가족을 끌어들이는 간첩은 없죠, 상식적으로. 유성 씨의 실제 기록을 확인한 뒤 중국의 공무원인 협력자가 국정원이 위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.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잡는 게 그 공산국가 정보기관들의 특징인데, 자국의 공문서를 위조해갖고 어찌됐거나 이런 중국 땅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싶으니까 중국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판단한 거예요. 그때부터 경고를 계속 한 거죠. 그리고 원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했던 거고요. 근데도 정말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, 이 사건은. 경고를 어떤 식으로 줬을까요? 예를 들어갖고 우리 동북 삼성 같은 경우가 심양 영사관이 관할이거든요. 심양 영사관 영사한테 할 수도 있고, 그 한국에 있는 주중 대사관의 그 외교관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작년 그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후부터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정보기관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생겨갖고 굉장히 좀 업무 교류가 굉장히 있었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 중국 정보기관에서도 이제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한번 손을 보겠다 대놓고 이 지역에서는. 그는 국정원 직원에게 위조 사실을 알렸지만 그뿐이었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아는 그 수사기관 직원들한테도 야 이거 위조가 됐다, 검찰 쪽 자료가 전혀 안 맞더라,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, 우린 그냥 지켜만 보자고 얘기를 해서, 제가 그때는 그냥 수사기관 쪽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, 이건 뭐 위조는 범죄니까 그 유효성 씨 변호사 쪽에 이게 서류가 위조가 돼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, 이거는 뭐 간첩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만들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먼저 와서 말씀을. 예.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들한테 또 가서 그렇죠. 말씀하셨군요. 타 언론사는 믿을 수가 없어갖고 얘기를 하면은 보도 안 나갈 가능성도 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갖고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데를 정해서 얘기를 했죠. 실제로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뒤 변호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위조된 기록이 올 거라고 경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. 국정원은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한 뒤 위조 논란이 일어나자 두 번째, 세 번째 위조 문서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국정원은 자신들은 위조 문서인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. 국정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내사 이전부터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, 유성 씨가 중국 사람으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공안국에 등록된 호구 자료를 먼저 열람했을 거고, 출입국 관리사무소인 그 검사청 가서 출입국 기록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검사청인 출입국 관리에서 다 뗀 건데, 이거가 아마 입으로 돼 있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. 저도 그걸 봤고, 그 당시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? 한국 국정원이 그야말로 그 중국 정부 손바닥 위에서 놀았다고 보는 거죠.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놀아놨던 거죠. 지금 국정원도 이미 알았을 거예요. 중국 정보기관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미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. 네. 지금 뭐 그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더 이상 이런 국정원을 믿고 하겠냐 이거죠. 이미 노출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원들은, 그쪽 길림성 쪽 정보원들은 더 이상 활용을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 정부에서는 어찌됐거나 자국의 땅에서 일어난 그 간첩 행위로 보고 있고, 원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경고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 위조 사태에서 검찰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? 검찰에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검증할 만한 이제 힘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사건, 적어도 이 대공 사건 같은 경우는 검증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, 뭐 인력도 안 되고, 실력도 안 되고, 그래서 그냥 받는 대로 그냥 믿고 했다가 이제 사고가 나니까
모든 책임을 국정원에다가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. 그리고 국정원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청렴하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. 근데 아주 일부, 특히 그 수사권을 가진 일부 아주 그냥 진급에 환장한 직원들이 이런 사고를 터뜨려 놓고 서류를 바꿔갖고 무슨 간첩을 만든다는 게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지금. 이건 그 사람들은 구속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 저하고 사실은 좀 위험한 인터뷰를 하신 건데 네.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뭐? 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국정원이 좀 그 잘못된 거는 관행을 좀 버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. 적어도 이 정보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일개 정보원인 저보다도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밀렸거든요. 그 중국 정부에서 다 가지고 논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서류를 이렇게 바꾸면 변호사 쪽에서 입증을 못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검증을 못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다 잘못한 거니까 좀 이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는 이 모든 사실을 검찰에 전했다고 합니다. 적당한 시기에 정식 진술을 듣겠다던 검찰은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. 뉴스타파 최성호입니다.